사과의 주요 영양소 및 효능. 사과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사과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실제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과가 왜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과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을까요? 사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폴리페놀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팩틴.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팩틴은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기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사과에는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칼륨은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되는 과일입니다.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사과의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히 드시면 좋은 영양소입니다. 2. 사과가 건강에 주는 주요 효능. 장 건강 개선 및 변비 예방.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변비로 고민하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장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심혈관 건강 보호 및 혈압 조절.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면역력 강화 및 감기 예방.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꾸준히 사과를 드시면 몸의 저항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및 다이어트 효과.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공복감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세포 손상을 막아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는 정말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과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과와 유제품. 사과와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산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한데 유제품과 만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소화장애나 폭부 팽만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신 후에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과와 감자. 감자 역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전분이 풍부하고 소화 속도가 느린 음식인데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와 사과 모두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은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과와 당분이 많은 과일.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에도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사과와 단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 혈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일을 함께 드실 때는 단맛이 강한 과일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4. 사과와 탄산음료. 사과에는 유기산이 많아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여기에 탄산음료를 함께 마시면 위의 산도가 더욱 높아져 속쓰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나 과당이 사과의 자연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속이 자주 불편한 분들은 사과를 드신 후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과와 해산물. 생선이나 해산물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타닌 성분이 해산물에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몸에서 철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나 피로감이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철분이 많은 음식과 사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 요리를 드실 때는 사과보다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철분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의 궁합을 고려하여 더욱 건강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사과와 견과류. 사과와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천연 당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여기에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2. 사과와 요구르트. 사과와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섬유질이 풍부한데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만나면 장내 유익균을 더욱 활성화시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변비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3. 사과와 오트밀. 아침 식사로 사과와 오트밀을 함께 드시면 든든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사과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심장 건강을 돕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도 좋은 식단입니다. 4. 사과와 녹차. 사과를 먹고 난 후 녹차를 한 잔 마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사과의 비타민C와 함께 작용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5. 사과와 꿀. 사과와 꿀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 항균 작용을 하여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사과의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사과를 꿀에 살짝 찍어 먹거나 사과를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목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과 섭취 시 주의사항. 1.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지 않기. 사과는 건강한 과일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는 프락토스과 당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소량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과 껍질 꼭 벗겨 먹어야 할까?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이 풍부하여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세척할 때는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껍질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사과를 공복에 먹어도 될까? 사과는 공복에 먹어도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신맛 성분 유기산이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당뇨 환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사과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 당뇨 환자도 적절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먹으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므로 혈당 조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통째로 먹되 한 번에 1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 시 주의. 사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베타 차단제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사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중 칼륨 수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전후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질은 언제? 사과는 자연스럽게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사과를 먹은 직후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의 신맛 성분이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즉시 칫솔질을 하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과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군 후 30분 정도 지나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사과 보관 방법. 사과는 보관 방법에 따라 영양소 손실과 신선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냉장 보관이 가장 좋지만 감자나 양파와 함께 두면 빨리 무를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과 채소의 숙성을 빠르게 촉진하므로 다른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과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사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과 한 알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